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 냄새가 나고 아이와 어른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는 지타와 빼꼼TV의 지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짜자잔 마지막 거인이라는 책입니다. 되게 뭔가 역사가 담긴 듯한 고대, 탐험, 미지의 세계 막 이런 것들이 빡빡빡 오지 않으십니까? 이 책이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지타와 빼꼼TV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빠져볼까요? 자, 마지막 거인. 마지막 거인의 작가는요 글과 그림을 같이 하신 프랑수와 플라스라는 작가분입니다. 1957년 4월 26일 프랑스 에장빌에서 태어난 플라스는 어려서부터 그림책과 모험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파가가 되고자 했던 그는 에스티에 엔느에서 시각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전집에 사파를 그리며 꿈을 이루어 갔으나 사파를 그리는 것만으로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만의 기획에 몰두했습니다. 이윽고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정복자의 책, 항해사들의 책, 탐험가들의 책, 상인들의 책 이런 책들을요 1987년에 발간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데도 게으르지 않았던 그는 1992년에 마지막 거인을 발표하고는 작가이자 사파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던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다가 맨 마지막 칸까지 내려갔는데 뾰족하게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제목이 마지막 거인이라길래 뭔가 좀 판타지스럽고 탐험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책을 딱 뺐는데 뭔가 옛날에 고대 문서 같은 이렇게 책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책은요 길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긴데 이 책 안에도요 되게 고대 막 서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여기에 사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섬세해요. 생동감 있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책 외형적인 부분과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이야기는요 주인공인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모, 이름이 참 길어요. 이게 성까지 붙어 있는 거겠죠. 네. 이 주인공이 어떤 노인에게 커다란 이에 새겨진 그림을 하나 삽니다. 그러니까 이빨에 그림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고래 이빨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고래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인은 이 이빨이 거인의 이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주인공은 거인이 어딨어? 뭐야? 이 할아버지 참 나를 어떻게 속이려고 이렇게 좀 값비싸게 좀 팔아보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주인공은요 호기심도 많고요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바로 지리학자입니다. 주인공은 비싼 값을 주고 그 이빨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로 사람의 어금니 모양인 거예요, 이 이빨이.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어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표시되어 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도가 그림에 새겨져 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서가의 아주 오래된 책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흑해의 원천에 있는 거인족의 나라가 틀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방을 꾸리고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행을 떠나야 하면은 꼭 사건이 터지겠죠? 그래서 이 여행에서 첫 번째 사건, 사람의 머리를 잘라내는 기이한 습성을 가진 와족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정대들은 다 죽습니다. 결국엔 이 주인공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막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그 거대한 계곡이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지는 곳까지 갑니다. 거기에 뭔가 특이한 이렇게 돌덩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인의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죠. 기록을 합니다. 와, 피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험난한 여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니 눈을 떠보니 거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이 정도로 혼미해진 걸까? 꿈인가? 아니면 환영인가?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굳어버린 입술에서는 말은커녕 비명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야윈 내 몸은 열에 들떠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거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인들은요 정말 착한 거인들입니다. 이 주인공을 위해서 노래도 해주고 밥도 주고 하면서 주인공을 돌봐주죠. 그렇게 해서 2년 넘게 거인족이랑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거인족이 어느 정도까지 주인공을 데려다 줍니다. 근데 집에 이제 오자마자 거인에 대한 자료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반신반의합니다. 막 욕하고 말이 되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찬성을 하고 거인족이 있나 막 대단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오기가 생겨서 거인족이 있다는 걸 믿기 위해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 군데로 막 불려다녀요. 완전 인기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거인족의 나라를 가보기에 원정대를 꾸려서요 갑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 나쁜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습격을 해서 거인족들이 죽고 목이 잘린 채 갖고 옵니다. 그걸 본 주인공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죠. 결국에 이 주인공 때문에 거인족들이 죽게 된 거죠. 여기서 거인족이 말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대사입니다.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의 모든 걸 내포하죠. 결국엔 주인공은 깨달음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거인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달콤한 비밀을 폭로하고 싶었던 내 어리석은 이기심이 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나는 마음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써낸 책들은 포병연대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거인들을 사륙한 것이다. 별을 꿈꾸던 9명의 아름다운 거인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 버린 못난 남자.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전부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나죠. 처음 표지에도 이제 그 말이 나와요. 너무도 익숙한 그 목소리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책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이 탁 나옵니다. 임팩트가 그냥 저도 첫 장 이렇게 넘겼을 때 이 말에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더 책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요, 모든 좋은 것을 꼭 모두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저희 지타와 빼꼼TV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더위 조심하시고, 또 너무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트시지 마시고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워도 짜증내지 마시고 웃고 항상 파이팅 있고 행복하시길.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